반갑습니다. 청년 4단 심현승입니다. 저는 올해 29살이고 현재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엄교당에서는 청년회장과 청년 사랑해요 4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 이제 정전 시간에서 정규훈련법과 정규훈련법 중에서 연불과 자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정규훈련법 11과목 중에서 경전, 강연, 회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전에 대한 원문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경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원불교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불교의 지정교서로서는 원기 62년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예전, 정산종사법어, 원불교 교사, 성가를 교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7대 교서라고 하며 세전과 교원을 합하여 구종교서라고도 합니다. 각 경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친히 쓰시고 감수하신 경전으로서 대종사님의 일생의 포부와 경륜이 5, 6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이 정전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마음 공부방에서 정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러한 대종사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배워나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종경은 원불교의 교주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모은 경전입니다. 대종경은 정전과 더불어 원불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부축품 3장에 대한 법문을 넣어놨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조요경은 불조요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중요한 경전을 모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법원은 정산종사님의 법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길을 밝혀주신 세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예의, 또 교단의 의식에 대한 규범을 정한 책입니다. 원불교 교사는 원불교의 역사를, 성가는 행사나 의식에 행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원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이 원불교 교단의 근간이 되는 법규와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원기 99년에는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모은 대산종사법어가 교사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교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서들의 내용은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한 경전 중에서 교헌, 대산종사법어를 제외한 경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불교 전서, 또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성가만 포함되어 있는 원불교 교서 등 다양한 종류의 교서가 있으며 영문판이나 중문판 등 약 10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본도 교당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원불교 경전 법문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전의 내용은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 지정교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자들의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다른 경전들, 그리고 공자의 논어, 기독교의 성경이나 천도교의 용담 유사 등이 참고 경전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무본편 52장입니다. 무본편 52장에 보시면은 이제 지묵으로 된 경전들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 근본되는 경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묵으로 된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 크고 근본되는 경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묵으로 된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규훈련에 이제 원문에 나와 있듯이 공부인에게 공부의 방향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라 하더라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도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말씀하신 또 그리고 성인이 직접 작성하신
경전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경전을 직접 읽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쓰는 사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원불교 교사를 직접 읽기도 했지만 교사에 관련된 금강산의 주인대라나 천안홍판, 소태산 평전 등의 책을 읽으면서 교사의 내용이 더욱더 쉽게 이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강연과 회화를 통해서도 경전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강연에 대한 원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여기서 해두는 슬기가 생겨나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연이라는 것은 사리간에서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뜻을 해석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연 또한 정전의 정기훈련법 중에서 경전, 강연, 회화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제가 연마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의 발표나 프레젠테이션과 어쩌면 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의 발표는 의사결정,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지만 강연의 목적은 다만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연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강연을 듣는 것 또한 단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런 의미를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본인의 해두를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이나 교부님의 법설을 들으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의 상황과 공부에 대조하면서 듣는 것과 그 효과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아래 회화에 대한 원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화는 각자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회화도 강연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며 해두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회화는 이러한 속박이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으로서 격을 갖춘 강연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품 29장을 같이 올려놨는데요. 위에 법문이 이제 회화의 장점을 잘 나타내는 법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지식이 넓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함께 회화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한 경계를 직접 겪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한 치사를 했을까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혼자서 연구하고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회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해결책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화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체험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화를 하면서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배워서 잘 알면 되는 거니까요. 본문에서처럼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달하는 것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이 경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교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와서 설법도 열심히 들으면서
상시에 실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반님들과 회화를 하면서 서로 아는 것을 알려주고 공유한다면 교리 공부는 보다 쉽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강연 연마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경전, 강연, 회화라는 것이 사실 교당 생활을 하면서 익숙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강연 연마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경전 공부와 강연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즐겁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